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요즘 광주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 사이에 경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광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와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4~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구 사이의 경계를 바꿔서 인구를 늘리거나 줄이는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맞습니다. 오늘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계 조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종재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북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북구의회 의장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온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 부장님, 지금 이 자치구 경계 조정안이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3, 4년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된 거죠? 예, 이번 영역이 주셨는데요.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준비 기획단 중심으로 영역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동구에서 동구의회 또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1년 전에 본격적으로 영역을 했는데요. 영역 준비 기획단은 시, 구의 의원, 또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또 이렇게 자치구, 교육청까지 3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영역 결과가 나오면은 준비 기획단에서 그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시에 확정해서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역에서 3개안 정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 근거라든가 또 장단점,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관련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겁니다. 지난번 영역 금요일 보고에서도 몇 가지 수정 사안을 보고해서 다음에 또 최종 스크린을 하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이 단일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이 단일안이 발표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 지난주에 단일안을 발표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경계조정 영역 준비 기획단 그 전문가들이 내용을 보고 영역은 시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되고 이제 준비 기획단이 본격적으로 이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안을 시에다 건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광주의 경계선,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동구와 북구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바꿔서 지금 인구를 늘리거나 줄이는 안이잖아요. 이 3가지 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조정안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것은 이제 소폭 개정안인데요. 네. 북구의 6개 동입니다. 문화동, 풍양동, 두암, 1, 2, 3동, 석공동이 되는데 석곡동 이걸 동구에 편입한 안인데 그렇게 되면은 동구가 현재 9만 6천 명에서 16만 3천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북구는 44만 3천 명에서 37만 6천 명으로 이제 조정되게 됐습니다. 저 지금 지도 그래픽 화면을 보면 북구의 경우에 약 절반에 가까운 꽤 굉장히 넓은 면적, 6개 동이라고 하지만 넓은 면적이 북구에서 동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구는 44만 3천 명 중에 6만 7천 명이 옮겨가는데 저 윗부분, 오른쪽 윗부분이 이제 무등산 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 사람이 거주 안 하는 그런 지역까지 하기 때문에 면적은 크게 보입니다. 네. 다음 2안 보여주십시오. 2안은 이안 설명해 주시죠. 중폭 개편안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북구의 6개 동을 동구에 편입하는 것은 소폭한 것 같고 여기서 북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강산구 2개 동입니다. 첨단 1, 2동을 북구로 편입해서 조정하는 안인데요. 동구는 9만 6천 명에서 16만 3천 명이 늘어나고 북구는 44만 3천 명이 유지되고 반면에 강산구가 줄어듭니다. 41만 6천 명에서 34만 9천 명으로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구의 인구가 지금 동구로 많이 빠져나가는 안에 대해서 이제 북구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광산구의 인구를 이제 북구로 넘겨주는 안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 경계가 꽤 넓어 보이는데 왜 혹시 첨단 지역이 선택된 이유가 있나요? 그 첨단 1, 2동인데요. 그 지역은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영역에서 제시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안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3안 보시겠습니다. 3안은 아주 대폭적인 개편안인데요. 북구에서 12개 동을 띄어서 동구에 편입하고요. 광산구, 첨단 1, 2동은 북구에 편입하고 또한 강산구, 월곡동, 운남동 등 5개 동을 서구에 편입하고요.
서구 풍암동을 남구에 편입하는 안으로 이렇게 제시됐는데요. 이 3안은 이 지도를 보면 광주에 5개의 구가 다 관련돼 있군요. 동구부터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다 경계를 다 조정하는 안이고 서구에서 남구로 서구의 풍암지구를 남구로 옮기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동구가 네. 9만 6천에서 20만 5천 명 늘고 그다음에 광산구가 대폭 줄어들게 있습니다. 41만에서 25만 2천 명으로 그것이 대폭적인 조정안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봤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혹시 뭐 여론조사 뭐 결과가 있나요? 혹시 주민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고 또 이해 관계자 그 네. 동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설명회 할 때 나온 네.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은 5,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0.8%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 의견 조사도 51.3% 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절반 정도가 이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예. 이란 이한 3안과 관계없이 어쨌든 예.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예, 대신 거죠? 안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또 일반 시민 5,500여 명 대상으로 하니까 중폭, 제 2안이죠. 네. 중폭한 것이 39%로 가장 가장 많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공감했군요. 3안인 대폭, 네. 그다음에 소폭이 세 번째 순위고요. 반면 이해 당사자들 같은 네. 동이 걸려 있다거나 네. 또 의원들, 구의원들 했더니 소폭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그렇게 소폭으로 하자. 네. 제1안이죠. 중폭, 대폭 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그럼 일반 시민들 상대로 뭐 이렇게 대면 조사를 한 건가요? 뭐 어떤 전화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이 5,500여 설문조사 명 꽤 공시에 모집단은 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해 관계자 설문조사는 설명회를 했습니다. 네. 설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동에서 나온 어떤 구역별 600명도 되고 그런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 대상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 기법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 청각 기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약 52% 정도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광산구의 경우에 첨단 주민들을 중심으로 뭐 반대 대책위까지 꾸려지고 굉장히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그 첨단 주민들 어떤 이유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그 8월에 중간 용역을 발표한 시기가 있었어요. 방금 3안에 1, 2, 3안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3개의 안을 해놨는데 전부 인위적인 어떤 개편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주시의 어떤 균형 발전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부분에서 몇 개의 도움을 갖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렇게 재조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도 당시 몇 개의 도움을 갖다 4개 구에서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주민하고 실제 사람이 그렇게 거주하지 않는 나대지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적었지만은 지금 현재 첨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된 지가 벌써 25년이 됐어요. 25년이요? 네. 그래서 25년이 넘으면서 새로운 신도시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 정서가 강산구 중심으로 해서 정서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비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의 그 택지 지대에 새로 이주 온 주민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그 지역 사회를 만들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갑자기 이런 지역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커다란 그 혼란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번 경계조정 자체가 지리적인 어떤 여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인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조정이 많이 가미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조정을 하면서 여기에 주민의 어떤 편의나 그 지리적인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미가 안 돼 있고. 또 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구의 건국동이라든가 첨단 1, 2동 사이에 영산강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경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든 98년도인가 그 오령동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북구로 편입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첨단 내에 2개의 지역이 그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계조정을 하면서 가장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북구에 연계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도 강산구였었고 그리고 또 이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 한번 또 설문을 보니까 대다수가 주민들이 경계조정 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개편을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소폭으로 개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강원님 의견을 좀 종합을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약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뭐 첨단 주민으로 살아왔는데 광산구 주민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북구가 되면 이게 뭐 생활권이라 주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인구를 뭐 보태주기 위해서 인구를 이쪽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게 주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지금 반대하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동구에 살거나 광산구에 살거나 북구에 살거나 어느 구에 살든지 시민들의 삶이 크게 뭐 큰 변화가 있겠느냐 해서 아마 찬성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 어떤 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변화, 어떤 불편함이 예상이 되나요? 일반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 같은 경우에도 북구가 되나 강산구가 되나 변함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경계 조정을 하지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 비하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실제 첨단 1, 2동 그리고 수안, 그 다음에 신창 이런 부분에 또 도시가 또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체육 어떤 시설을 보더라도 강산구에서 소속이 다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북구로 가야 되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쩌면 구에 하나 그 편성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다시 북구로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또 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하나하나까지도 이게 그냥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거고 그 첨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광산구 주민으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북구로 내가 옮겨야 될 북구로 이 행정구역이 바뀌어야 될 이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구에서는 계속 이 행정구역을 좀 바꿔달라, 이 그 경계를 좀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동구 주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 강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와 또 지역 균형 발전 또 주민 편익 제공 차원에서 사실 강주 광역시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인구 10만 명 선이 사실 무너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조직과 또 재정 축소로 인해서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과 함께 지역 발전, 동력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강주는 동구를 뿌리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구를 모태로 해서 조금씩 예언을 넓혔거나 또 그러다 보니까 강주가 지금 현재 실정이고요. 이 강주 동구가 있었기 때문에 뭐 북구도 있었고 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3년도 강주시 동구가 설치된 이래로 1980년 동구의 일부가 이제 분리되면서 북구가 신설되고 일부는 떼어져서 서구로 또 이관되기도 했습니다. 동구의 강주를 대표하는 자연 자원과 또 문화 자원이 사실 몰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동구를 강주의 종갓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동구가 인구 30만이 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던 동구는 신도심이 사실 일각지로 전부 다 팽창되면서 또 거기에 2005년도에 전남 도청이 남학 신도시로 또 옮기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인구 유출이 이제 동반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일부에서는 뭐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인위적인 경계 조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리가 아닌 원도심을 살리고 강주시 전체가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대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계 조정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예. 그러면 이 그 동구에서 그러니까 북구나 서구가 동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말씀도 이제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이 동구 주민들이 그러니까 동구의 인구가 지금 10만 명이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러죠. 그다음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석도 자체적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그 일반 동구 주민들 사이에서 인구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적기 때문에 10만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이제 강주 공이 시민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인구가 적게 되면은 뭐 재정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도 좀 부족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강주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이런 뜻에서 구강 경계 조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구 주민들이 인구가 10만이 안 된다고 해서 인구 40만이 넘는 북구 주민들에 비해서 예, 어떤 예. 복지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혜택들 더 많이 못 받고 사나요? 이제 그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점이 많이 있죠. 참고로 네. 전국의 광역시 평균을 보면은 네. 제일 많은 구청 인구하고 제일 적은 이청 차를 보면은 네. 18.6% 수준입니다. 네. 우리 강주시는 23.5%로 그 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북구가 148만 인구 대비해 29.9% 인구를 점유하고 있고 반면에 동구는 6.4%. 그래서 그 차를 좀 줄이자 그런 의미도 있고 균형 발전 또한 뭐 자연질이 생활 편의성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그 용역에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경계 조정의 핵심은 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구 사이에 인구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게 아마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경계 조정에 따른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좀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경계 조정을 아주 소폭으로 했을 때의 경우에 동구가 지금 10만에서 16만으로 늘어나고 북구는 44만에서 38만으로 줄어드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광산구, 서구, 남구는 인구 변화가 없는 곳으로 이 소폭일 때 이렇게 인구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제 이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의 경우에는 동구와 광산구의 이제 인구 변화가 좀 눈에 보이는데요. 동구는 마찬가지로 16만으로 늘고 대신 광산구가 42만에서 35만, 아마 첨단이 이제 북구를 넘어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 광산구의 인구가 35만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이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구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다음 삼안 보시겠습니다. 삼안의 경우에는 이제 5개 구에 다 인구 변화가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동구, 서구, 남구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과거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은 북구와 광산구가 40만 명대에서 약 25만 혹은 40만으로 크게 줄어들고 대신 동구와 서구, 남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구별로 빨간색 그래프죠. 구별로 인구 편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변화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이 시민단체를 이제 대표해서 우리 정 대표님 나오셨는데 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반대하고 있고 또 찬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세 가지 경계 조정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주라고 하는 큰 틀의 그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경계 구간 조정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이 아주 저는 이제 좋은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1, 2, 3안이 이제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또 논리적 타당성을 이렇게 가지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도시 발전의 불확실성을 추이해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에 그 1, 2, 3안에 그 제시된 그 안들은 나름대로의 그 최소한의 어떤 그 갈등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어쨌든 지금 경계 조정도 필요하고 인구에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인구 조정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 생활해왔던 부분에서 갈등과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근접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동구가 9만 6천 정도 됐었죠. 근데 그보다 적은 자치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그 중구 같은 경우 중구는 약 4만 3천 명이고요. 동구도 8만 8천. 그리고 대전의 그 대덕구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대구의 중구 7만 9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동구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은 광역시 자치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인위적인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부산의 그 동구를 보니까 거기도 부산 그 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전통적이고 역사성 있는 그 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8만 8천인데 이렇게 인위적인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북항을 개발한다든가 또 도심 재생을 통해서 그 공동체 어떤 주택을 갖다 만들어 간다든가 하면서 인구 유입을 깨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적인 부분 불균형이 생긴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은 또 몇 년 후에는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2030의 북부대 이런 생활권도 형성을 해놨는데 네. 거기도 보면 7개 구역을 갖다 그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첨단이나 7 본촌동까지 해서 북부대 생활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어떤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치구 조정을 하고 또 향후에 그 인구가 또 첨단 1지구, 2지구, 3지구가 앞으로 형성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그 자치구를 신설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갖다 소폭 어떤 조정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것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토론하고 그다음에 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갑자기 구를 옮겨간다면 당연히 이제 반발할 텐데 이렇게 갈등을 유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 경계 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지금 광주시에서는 이런 어떤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경계 조정을 추진하게 되셨는지요? 아까 그 정영일 대표님 네. 말씀하신 도심 공동화와 네. 어떤 균형 발전 필요가 있다. 네. 광주는 4개 자치구로 광주광역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치가 고루 하는 것이 좋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광역시 평균을 봐도 그런 숫자가 많은 자치구에 비해서 적은 비율이 아까 18.6%인데 우리는 23.5% 너무 격차가 심하다. 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대원칙을 갖고 용역안을 해서 3개 안을 제시해 놓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동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오신 박종균 의원님. 네. 그 일반 주민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5개 구 가운데 가장 절박한 곳은 동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다수 광주 시민들이 아니 이게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인구 편차가 크다고 해서 시민들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지? 어떤 그렇게 뭐 나는 불편함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어떤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네. 요구를 하시는 건지. 예. 그런 분들도 종종 있으시겠죠. 네. 그러나 이제 사실 이렇게 경계 조정이라 하는 것은 사실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예, 뭐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그 미래 우리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다. 또 거기에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불균형. 이건 지방자치분권에서 큰 악의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균형 발전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구간 경계 조정이 꼭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7년 전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광주의 지금 경계 조정이 지금 2018년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7년 전 2011년에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민 반발도 있었을 거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뭐 또 추진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정영일 대표님 2011년 당시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제가 그때 이제 그 기억나기로 그때 당시에도 그 구의원들이 특히 이제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그 기억이 이제 되고요. 이런 그 갈등들이나 반발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불평이라든지 또는 그 비난도 그래 상당히 이제 거셌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대안 제시도 이제 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 2019년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측면들이 많이 저는 그 변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 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저는 이제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그 시점에 지금 광주가 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의원님 그 7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에 경계 조정을 하고 이제 7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이 경계 조정 그때 당시에도 아마 2011년에도 경계 조정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 막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뭐 경계 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7년이 지났는데 어떤 좋아진 점이 있나요? 예, 사실 그때도 이제 당시 이제 시와 구가 경계 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민 설명이라든가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또 가정의 안내 전단도 발송하고 홈페이지, 구보, 반상회 등을 통해서 내용을 알리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편입이 된 자치구 경계 조정으로 인해서 편입이 된 지역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산수동의 그린파크 아파트에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주었고요. 또 박림동에서 일부 들어온 서태동 버등을 경로당을 신축을 했고요. 또 푸른길 공원 내에 운동기구를 설치했고 또 노후된 보안 등을 교체하는 등 시급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 편의 사업을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노력 덕분인지는 몰라도 대다수 그 편입된 주민들은 광주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경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이제 동구민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동구로 편입된 이후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줬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강 의원님, 이게 편입된 이후에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경우는 없었나요? 편입된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동구로 편입된 이후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잘 살게 됐다, 경계 조정하기를 더 잘했다 이 말씀이신데 이렇게 경계 조정을 한 이후에 주민들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권이 달라지고 생활권하고 이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2011년도 당시 그 경계 조정 상황에서는 강산구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네. 또 그 당시 일부 이동했던 그 동들 구간 조정도 일부 주민하고 아까 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대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큰 반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산구에도 그 이전에 행정조정 조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95년 4월 21일 정도에 그 강산구 서창 출장소가 서구 서창동으로 바뀌었고요. 강산구 대촌 출장소가 남구 대촌동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98년 3월에 또 2차 조정을 하면서 쌍암동에 있는 현재 가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령동 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편입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직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경계조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해서 그런 것을 소폭 조정하는 부분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개 동이 조정의 대상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학교 부지가 이쪽 지역은 A동, 이쪽 지역은 또 B동, 그런 부분을 좀 같은 동으로 해준 것이고 한 13개월 정도 소요됐는데요. 중간에 또 적극적으로 또 반대한 주민들이 있으면 그걸 좀 빼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의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경계조정 개편하고 좀 성격이 좀 다르군요. 네, 다른 당시에는 성격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권이 달라서 생긴 오히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거지 인구를 많이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네요. 2010년에. 그래서 반발이 아마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북구를 대표해서 지금 우리 북구장에 안 나오셨는데 그 북구의 경우에 이번에 개편안에 보면 북구에 꽤 많은 부분이 동구로 넘어가게 되고 5.18 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생태 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부분이 지금 동구로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이랄지 지역 정체성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도 있거든요. 정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어렵더라도 이번에 저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이제 인위적인 그런 이제 구간 경계 조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은 원칙에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칼럼에서도 그런 걸 썼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이제 구간 경계 조정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정체성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던 그 안이 지금 이번에 이제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북구 지역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이게 무등산 산 영향권에 들어있는 그 북구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화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런 그 환경적인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치구 사이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재정 지원이 동구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나 재정이 이렇게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실제 많이 발생이 됩니까? 행정 지원 서비스나 네. 이런 걸 많이 못 받는 편이 많죠. 사실
저 인구가 많은 곳하고 인구가 적은 곳하고 특히 이 지방자치제도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인구가 많은 적은 군은 또 암만 해도 그런 게 좀 관리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하면서 이 불균형으로 인한 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동구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한지 또 얼마만큼 이걸 요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동구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동구 주민들이 혹시 이쪽으로 경계 조정을 해서 동구 인구를 좀 늘려달라 이런 뭐 서명 운동을 한달지 아니면 어떤 동구 주민들이 어떤 액션을 좀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그런 인위적인 경계 조정은 사실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명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동구에서는 원치 않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민 주민들이 사실 자치구간 불균형이 사실 심화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북구하고는 4.6배의 차이가 나고요. 재정 규모는 2.6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차지에 구간 경계 조정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주민들이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 의원께서 아마 지역구를 돌아다니실 텐데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렇죠. 이 인구 문제 관련해서 실제로 정말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실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다. 사실 그 인구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예산 지원 문제 때문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구를 적정한 선으로 각 구가 좀 편차를 얼마 두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구를 배분하자 이런 뜻으로 아마 지금 구간 경계 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구든 서구든 남구든 뭐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금액은 다 똑같지만 그렇죠. 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 뭐 도로를 낸달지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많이 비해서. 부족하죠. 예. 인구가 적으면은 그만큼 재정적인 지원이 적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동구의 경우 이제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동구가 그 국회의원 한 명을 낼 수 없어서 지금 남구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서구도 지금 이제 2명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광산구와 북구만 좀 인구가 여유로운 상황인데 이 정 부시장님 이렇게 경계 조정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혹시 좀 한쪽에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좀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고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구 8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8석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유지되는 1안, 2안, 3안을 어느 안을 마찬가지요? 채택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장 내후년에 총선이 21대 국회 총선인데 그 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이 1년 전에 선거구로 획정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년 전에 확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계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아까 3개 대안 모두 다 8개 국회의원 지역구는 유지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이 경계 조정, 뭐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이제 그 구별 인구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가장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 이게 이제 그 우리 정 대표님 국회의원 의석수랄지 이런 거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 인구의 그 불가피성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구의 그 인구 문제하고 재정적 불균형 문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그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대안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이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문제들을 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우리 강 의원님, 그 첨단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동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첨단 주민들이 어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협상할 만한 어떤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인 건가요? 이번에 공청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사실 해당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터전이 한꺼번에 바뀌다 보니까 혼란을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우리가 왜 가야 되나, 거기에 가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 균형, 자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이게 좀 아까 소폭에서 해당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 안이 지금 9일에 뭐 단일안이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뭐 표류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게 좀 많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획단에서는 뭐 하천 자연 지리성이라든가 뭐 학군 생활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주민들도 50% 네. 찬성을 했고, 하지만은 시 입장에서는 막 경계전을 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자치구 의견도 더 수렴을 하고, 기획단 중심으로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되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번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동구 주민들이 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동구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구청이나 나머지 4개 구의회, 구 주민들께서는 이 경계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달라고 요구하는 쪽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동구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게 됐고, 또 국회의원들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슈가 2년 전부터 강하게 제기돼 와서 작년에 그 영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합의를 도출해서 경계 조정하자고 그때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영역 결과가 나오고 준비 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안을 픽사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 지하철 2호선 공론화 때도 보셨지만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공론화를 하든 어쨌든지 간에. 근데 동구에서 안 그래도 인구가 적은 동구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나머지 4개 구의 주민들이 크게 이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게 좀 추진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사실 경계 조정안에 대한 이제 선호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시민 5천여 명이나 또 해당 자치구 주민들 대상으로 경계 조정의 필요성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래서 이번 경계 조정의 경우에 물론 이제 복수의 자치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또 자치구에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강주 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자치구 간 대승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사실 비슷한 예로 경기도 군포시나 의왕시하고 18개월 동안 경계조정 분쟁 때문에 사실 주민의 편익에 앞서지 못하고 편익에 뒤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양시가 자치단체가 그 사세한 그 이해관계를 접고 꾸준한 대화를 이제 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주시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광산구 주민들은 특히 이제 첨단 지역의 주민들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칭 중부경찰서, 첨단 경찰서라고 해서 이쪽에 새로운 이 경찰서를 만드는 안이 논의가 됐었고, 또 그 북구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신창 첨단 이쪽을 새로운 하나 구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 영역에서 3가지 안이 나왔는데 네. 그 4번째 부분으로 좀 얘기가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이 네. 아까도 이게 좀 북부대 생활권이라 가지고 2030 그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북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 봤더니 7개 대 생활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동구 우리 의장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단 이번 영역 자체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좀 어떻게 보면
그 소폭의 뭐랄까 졸속 어떤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동구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마치 그 어떤 인구 조정을 갖다 해서 동구를 이해한 것처럼 하는 그 자치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북구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첨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강상구와 연계가 돼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정말 강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자치구를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첨단 1, 2동, 3동, 그다음에 3단지, 2단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비아나 또는 그 신창이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향후 새로운 자치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 동구 부분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를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든가 또 구조심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계림동도 좀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지역에 그 인구 유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 방법이나 절차를 시, 구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또 이후에 이런 새로운 구를 지금 영남권에서 하나 구를 지금 형성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행안부에서 바로 자치구 하나 신설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시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이 갖다 형성이 됐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어떤 용역 자체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고 네. 그리고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저기 부장님 얘기 듣게요. 그러니까 1, 2, 3안 외에 사안으로 자치구를 만드는 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정 부장님 얘기 듣고 우리 대표님 얘기 듣게요. 우리 강장훈 위원장께서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첨단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데요. 바로 법적으로 보면은 그 구의 인구가 50만 넘고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자치구로서는 변화된 행정 소유를 처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분구를 해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현재 광산구 첨단 것이 요건이 안 맞고요. 두 번째 이제 자치단체 부합 폐지를 관련 행안부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지방자치 증설을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1995년 민선 지자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분리하고 증설된 사례가 없고 행정적으로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없었군요. 그거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통합하고 통폐합하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 분리하는 것은 없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그런 전제하에 이번 영역을 이란 사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정 대표님. 예. 방금 그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자꾸 그 새로운 자치구 신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그 광주 지역의 그 규모로 본다면 새로운 자치구 신설은 사실은 매우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그런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그런 고난이 지금 광주시에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제가 알기로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금 그 광주보다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가 지금 국회의원 수가 하나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강행이 되게 됐을 때 설령 그런 자치구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좀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좀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님이 현실적으로 경계조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자치구를 새로 만드는 게 어렵다면 우리 박 의원님 다른 지역의 경우에 경계 조정을 통해서 혹시 성공적으로 이 뭐 도시가 더 발전하고 이런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그 2017년도에 인천, 동구, 남구, 그 남동구 세 개의 자치구가 간헐 구역을 일원화해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 및 기업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남동구와 남구에 걸쳐 있는 KT 인천 부지를 남동구로 일원화해서 기업의 납세 편익을 증진시켰고요. 또 대연학교 주거 개선 사업지구는 이 동구하고 남구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사실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뭐 주소나 이게 전부 다 이원화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했거든요. 그래서 주민 편익과 이 공익을 위해서는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의 균형 발전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이 광주하고는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역 간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기회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한번 기회 잡으셔가지고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구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이번에 뭐 도시철도 2호선 사례도 있지만 추진하자는 쪽이 있으면 또 반대하는 쪽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치구 경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경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 동력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정부 시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뭐 주민 투표를 할지 공론할지 앞으로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이 경계 조정 절차가 법적인 요건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돼 있거든요. 뭐 시가 안을 만들어도 이 안 갖고 구하고 시의회 또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그런 과정이 충분히 되고 그것이 지금 해오고 있고 용역 과정에서 또 부족하다면 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한다는데 만약에 첨단에서 뭐 공청회 열고 그다음에 뭐 설명회 연 다음에 이렇게 추진한다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돼야 수긍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수긍하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민 생활에 그 터전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주민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정치를 해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뿔뿔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계 조정을 오히려 이런 인위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행정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또 아닌가 유감이고 아울러 주민투표 부분도 강주시 전체를 통한 그런 어떤 주민투표 아까 잠깐 설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하고 상관이 없는 데는 시 균형 발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은 내 삶과 주변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이렇게 강주시 전체의 어떤 시민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네. 특정 지역의 어떤 주민들 그 해당 관련되는 지역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중심으로 해서 투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투표 자체가 또 가서도 아니 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실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왜 인위적인 경계 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해가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참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의 어떤 상황을 위해서 도심 공동 어떤 현상을 갖다 무시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적은 상황에서도. 근데 강주시만 유독 그렇게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아까 그 자치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뭐 70만이 넘어야 된다. 그럼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앞으로 그 도심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때그때 어떤 땜 방식 하는 그 경계 조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인위적인 조정에 대한 그 반발이 여전하신 것 같고요. 네. 토론이 약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30초 정도씩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강 의원님, 우리 동구에서도 뭐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북구를 만들어줬고요. 서구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나간 아들 좀 와서 큰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시장님. 경제적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또 자치구 입장에서도 대승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강주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옳은 것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참여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강 의원님 듣겠습니다. 네. 예, 자체 경계 조정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상구 같은 경우는
농촌하고 도농이 좀 겸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 자치구 공동체 어떤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전국에서 인정받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강산구 자체가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산업화로 인해서 좀 늘어났던 부분도 있지만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런 주민자치라든가 또 이런 지방자치 관련된 부분에서 네, 굉장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많은 어떤 노력을 좀 해왔다. 그래서 이렇게 네, 진행이 됐다라고 여기까지 하는. 듣겠습니다. 예, 정 대표님. 큰 틀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현명한가 하는 것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게리맨더링식의 이런 그 구간 조정이 있어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문화라든지 그 역사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그 종합적인 것들을 큰 틀에서 고민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의 도시였던 광주에 지난 1970년대에 동구와 서구가 만들어지고 1980년대에 광산군이 편입되는 등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자치구가 늘어나고 또 경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계 조정이 주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의 이의가 걸린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서 추진된다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인과 공무원을 위한 경계 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